자,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이 탑시크릿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김여정이 봉화진료소에 입원했다? 그럼 봉화진료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양시 보통강구역 소장동에 있는데, 우선 그 입원을 했을 때는 경호 인력이 많이 배치가 되고 그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봉화진료소에 드나드는 북한의 장차관급 인사나 고위층 가족들은 대체 최소한 이 VIP 넘버1이나 넘버2가 이 병원에 온다 혹은 입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한용이가 그 자기 송혜림이가 김정남이를 낳기 위해서 봉화진료소에 딱 입원했을 때 벌써 경호부대가 딱 배치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이게 누가 VIP가 왔다 이걸 알았다고 이제 증언한 바가 있는데, 우리 안TV가 방송해 드린 대로 김여정은 이미 백혈병, 불치의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병은 우리 애청자들이 댓글을 달아주신 바와 같이 이식수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완치는 어렵지만 적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게 치료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치료하자면 직계가족, 예를 들어 김여정의 오빠인 김정철, 김정은의 최고 통치권자인 김정은의 골수까지 빼낼 수는 없지만 김정철의 골수를 빼냈다. 그럴 경우 그 이식수술하면은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식수술을 하기 위해서 입원했는지, 아니면 그 건강 상태가 너무 좀 치명적이어서 요양을 위해서 입원했는지, 어쨌든 지금 봉화진료소에는 북한의 974 군부대가 쫙 깔려 있다고 합니다. 마침 봉화진료소 맞은편에는 또 어떤 그 저택들이 있냐면은 북한의 지금 양용섭이라든지 또 과거 이제 최덕신이라든지 이런 고물급들이 살던 또 살고 있는 대저택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바로 봉화진료소에 대체로 차가 드나드는 것만 보고도 VIP가 오는지 급수 높은 놈이 오는지 낮은 놈이 오는지 대체로 다 관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2, 3년 전에 그 월북한 최덕신의 아들 최인국 씨도 거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여정이가 이렇게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자기 그 직계가족들의 골수를 이식받아서 고치고 곧 다시 등장할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평양 시민들 속에서는 벌써 이 김여정의 입원설이 나오니까 이설주가 뒤돌아서서 미소를 짓고 있다, 현송월이 박수치고 있다, 이런 참 농담들이 지금 빙빙 돌고 있는데, 김여정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장성택을 처형하고 현영철을 처형하고 많은 피바다를 만든 장본인이 김정은과 함께 바로 김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늘은 살아있다, 신은 살아있다, 이런 악랄한 독재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신의 해주시 항공에 대한민국 공군기가 등장하자 북한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8선 휴전회담이 있은 직후에 서로 말하자면 불가침 조약이 92년에 있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 상대방의 주권을, 땅을, 영공을, 영해를 침범하는 건 침략 행위로 보면서 서로 경계해 왔는데, 적어도 북한의 공군기가 대한민국으로 날아오는 경우는 이 탈북 비행사 내놓고는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군기가 떠서 이미 우리 남쪽으로 기술을 돌리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수원 비행장, 충주 비행장에서는 전투기가 발진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안 하니까 뜰 때도 무서워하고, 우리는 이웅평 대위라든지 이철수 대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 때 우리는 자동으로 떠서 가서 딱 안 내려서 수원 비행장에 앉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F5, 이 전투기가 해주 상공에 날아가서 거의 1시간을 배회했다. 그런데 북한의 총탄을 맞았느냐?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F5 전투기가 왜 해주 상공을 날아갔느냐? 바로 이제 1970년 백령도 일대, 또 서해안 해군 기지들, 섬들 이런 데는
뭐가 있었냐면은 방송선이라는 그 해군이 운영하는 방송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큰 배입니다. 왜냐? 여기서는 배 그 말씀은 선상 위에서도 공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과 이런 사람들을 싣고 가서 그 말하자면 서해안 일대 섬을 돌면서 순회 공연하고 정훈 교육하고 안보 교육하고 통일 교육하는 이런 배다 보니까 이게 뭐 조그만 배는 그 말하자면 수백 명의 사람을 실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배에서 어떤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 백령도 선상에 이 배가 출몰 했는데 북한 해군이 와서 이 방송선에다가 그냥 기관총 이 기관포를 쏴가지고 무려 우리 해군 장병과 연예인들 20여 명을 사살하고 이 배를 또 끌어갔다 이거죠. 끌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가 해주항 쪽으로 갔는지 잘 없어지니까 우리 또 해군에서 즉시 공군에 요청을 해서 이 배가 북한에 끌려갔다. 그러니까 이게 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밤중에 심야에 북한이 그걸 노린 거죠. 끌려갔는데 날이 밝자마자 공군기가 발진을 한 겁니다. 왜? 그 배를 찾아야 되니까. 그 발진해서 북한 이 해군 기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해주, 황해남도 소재지 해주항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라가서 샅샅이 뒤져도 이 배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덩치 큰 수백 톤의 배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짐작으로는 동해안도 그렇지만 북한도 서해안에 약간의 그 경사가 있는 지역은 다 굴을 뚫러 갱도화해서 거기다 집어넣는데 이걸 끌어가자마자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는가. 왜? 또 한국에서 와서 이게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조종사가 그 우선 배를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못 찾으니까 왔는데 북한 땅에 해주 왔는데 이 조종사가 저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참 장병들을 사살하고 우리의 함선을 끌어간 해주시를 내가 잿더미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당시 공군 사령관이 김성룡 대장이었는데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알아서 판단해. 그러니까 공군사령관으로서는 또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한 개 도시를 초토화시킨다. 그럼 북한 그 말하자면 해주 선상에 북한의 황주 비행장, 무슨 과일 비행장, 여러 전투 비행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당시만 해도 북한 공군이 어느 정도 돌아갈 때니까 볼때같이 일어나서 또 공격하면 우리도 또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확전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격이니까. 일단 이 조종사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피눈물 흘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그 배는 그 후에 종족을 찾을 길이 없었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눈에 콩카풀을 씌운 김정은 내 눈엔 현송월밖에 안 보여.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에 보면은 그냥 지금 뭐 이설준이 뭐 김여정이 나왔다 말았다 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항상 이 현송월이만은 딱 붙어 다닌다 이거죠. 무슨 뭐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하든 정치국 확대회의를 하든 뒤에 와서 의자 빼주고 넣어주고 뭐 직책은 또 문 열어주고 문 닫아주고 직책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여자가 이게 김정은의 의전실장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김창선이가 의전실장하다 이제 나이가 80에 되어 오니까 그 사람 빼버리고 그것도 사실은 현송월 때문에 그 사람도 물러났지 더 하고 싶었는데 문고리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현송월이한테 밀려났다 이거죠. 그런데 현송월로 말할 것 같으면 김정은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뭐 외모가 보면 뭐 상당히 북한에서는 저런 여자들을 보통 드럼통이라고 부르는데 드럼통인데 왜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현송월이밖에 배는 게 없는가? 자, 배는 게 없으니 거기에 가장 질투할 사람이 누굴까요? 김여정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와이프 이설주란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설주가 김정은이 하도 현송월을 챙기고 지금 노동당 그 조직지도부 본부 청사 3층 소기실에 룸 하나에 지금 현송월이 지금 침대까지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게 이설주 귀에 들어가서는 지금 완전히 눈알이 뒤집혀 가지고 지금 화병에 들어놓은 상태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추적을 해보니까 이 김정은과 현송월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끈기 있는 관계다. 왜? 김정은이가 이 90년대
스위스에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학할 때 제일 현송월의 그 준마천연이 카세트를 가지고 와서 들고 공부했고, 그때부터 이제 사모한 겁니다. 거기다 이제 2004년도 어머니 고영이가 덜커덕 죽고 나니까 이 정은의 이 심리세계에는 어떻게 보면 현송월은 애인이면서 또 어머니도 되는 어떤 모성애, 이것까지 이제 도물어주는 여자로 자리 잡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일설에는 그때 현송월이가 스위스에 김정은이 유학할 때, 거기 성인이 돼갈 때 청년기에 거기 또 놀러 갔답니다. 김정은이가 한번 오라, 아버지한테 현송월 한번 보내달라 그랬더니 보내줬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뭐 스키 타러 다니고 뭐 해수욕장 다니고 하면서 또 뭐 아기를 하나 낳았다,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뭐 아기 낳지 말라는 법도 없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뭐 그 여인들 세계, 치맛바람, 현송월의 치맛바람, 김여정의 치맛바람, 여기 이설주까지 이렇게 치맛바람이 펄럭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뭐 중병에 걸렸다는 김정은이 누구 치마폭 속에서 그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숨을 거둘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권력의 이런 지형 상태를 보면은 현송월이 품에서 중국에서 마약과 범죄와 온갖 부정부패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최초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현재 중국 단동에 나가 있는 국방성 소속 무역회사 열광무역의 대표지만 실제로는 국가보위성의 지도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쫙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특급 첩보를 어떻게 입수했냐면은 현지 저희들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단동에 자주 갔었습니다만 요즘 코로나로 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현지 정보원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 또 몇 군데 크로스 체크하니까 중국 그 단동 내에서 힘센 비즈니스맨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확인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열광무역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가보위성 소속의 중자급 간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이 단동에서 참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가? 최고 존엄의 가족이라는 백으로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데, 우선 지난해 7월 중국에 있는 현지 기업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열광무역을 차리고 거기에 미녀 종업원들을 잔뜩 데려다가 그 식당을 오픈해서 외화벌이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다 약속해서 진행하다가 이 사람이 이게 머리가 픽픽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돈을 더 많이 준다는, 말하자면 프리미엄을 준다는 또 다른 비즈니스맨과 계약하면서 여기에 있던 미녀들을 싹 데리고 그걸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약했던 사람은 이게 완전히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이걸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는가, 이 사람 계약자한테는 평양에 내가 우리 최고 존엄의 내가 가족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 지시한 대로 움직인다. 특히 그리고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때, 그 다음에 또 6월 정치국 확대회의 때 갔다 와서는 이게 노동당 대회의 방침이다. 또 뭐 정치국 확대회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북한의 노동당 뭐 권력이 세고 뭐 어쩌고 하지만 디테일하게 무슨 그 해외 나가 있는 무슨 무역회사까지 노동당 대회에서 관여할 수 있나요? 관여하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의 가족은 백두혈통이다. 물론 김정은의 친척은 아니고, 김정은의 뭐 버금가는 이설주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은 알려드리면 이원철, 1970년생입니다. 올해 52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그 말하자면 평양의 가장 막강한 퍼스트 레이디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부정부패를 제멋대로 저질러 가지고, 그것이 또 고발이 안 될 리가 없겠죠. 고발이 됐는데 선양 총영사관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불러다 조사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이설주의 오빠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그 조사관들이 뭐 벌벌벌벌 개죠. 자, 국가보위성의 중자에 거기에 이설주의
오빠라는데 감히 거기서 누가 그 사람을 뭐 수갑을 채우고 뭐 죄를 묻고 조사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바로 또 풀려나와서 지금도 그런 부정부패 이런 마약 범죄 행각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우리 기업인들 속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대단히 높고, 근데 이것이 평양에 들어가 보고돼도 바로 뭐 그야말로 뭐 주석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 이설주 이 라인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냥 퇴짜 맞아서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북한의 김씨 왕조가 나라 안팎에서 참 인민들을 등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하늘이 천인 공로할 만행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와 같은